요즘 다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 거죠. 단순히 수명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그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진짜 활기차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더 오래 산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더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시간, 이른바 건강 수명도 그만큼 따라오고 있을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물음표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를 넘었대요. 대단하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봐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 수명.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고작 66세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무려 17년,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은 계속 병원을 다니거나 어딘가 아픈 채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진짜 문제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우리의 건강한 시간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걸까요? 그 범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가속노화라는 현상이에요. 가속노화, 말 그대로 노화의 가속도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주민등록증에 찍힌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몸, 내 세포가 느끼는 생체 나이예요. 이 생체 나이가 실제 나이를 앞질러버리는 거죠. 심하면 1년에 2살씩 늙어가는 셈이라니까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56세인 한 여성분이 검사를 받았는데 세상에 생체 나이가 80대로 나온 거예요. 겉보기에는 정말 멀쩡하고 건강해 보였는데도 말이죠. 몸속 시계는 이미 20년 넘게 더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가속노화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뭐 담배 한 대 피우고 술 한 잔 마시고 이런 나쁜 습관 한두 개 때문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 일종의 덫 같은 겁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 덫에 걸려 있을지도 몰라요. 그 시작이 뭔지 한번 따라가 보죠. 이 모든 문제의 시작, 그 악순환의 첫 단추는 정말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잠이에요, 잠. 수면 부족.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 수면 시간. 이게 바로 모든 걸 무너뜨리는 첫 번째 도미노 조각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한 전문가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님인데요. 매일 딱 1시간씩만 잠을 덜 자도 그게 15일만 쌓이면 소주 한 병 마신 사람이랑 인지 기능이 똑같아진대요.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매일 아침마다 사실상 술 취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제 도미노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팍팍 늘어나요. 그럼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몸은 천근만근인데 운동할 생각이 들 리가 없고요. 보세요.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 그래서 나쁜 음식을 먹고 운동을 안 한다. 그래서 몸이 더 망가지고 피곤해진다.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스트레스가 단순히 내가 예민해서, 내가 나약해서 생기는 개인적인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그 압박감이 우리 몸에 진짜 상처를 내고 있는 거예요. 웨더링 가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웨더링 그러니까 풍화작용을 말하는 건데요. 거센 비바람이 오랜 시간 동안 바위를 조금씩 깎아내는 것처럼 사회생활하면서 느끼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있잖아요. 뭐 돈 문제라던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갉아먹는다는 이론입니다. 결국 이게 조기 노화나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렇게 스트레스는 많고 다들 바쁘게 사는 사회에서 영양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세대가 과연 누구일 것 같으세요? 보통 어르신들이나 혼자 사는 분들을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정답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7.5%.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서 영양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쉽게 말해 4명 중 1명 이상이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다는 얘기죠. 심각하죠? 그 주인공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 10대와 20대, 요즘 말하는 잘파 세대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역사상 가장 먹을 게 풍족한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역설적으로는 가장 영양이 부족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온갖 가공식품, 배달음식,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파먹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암울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희망은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바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전략, 느리게 늙기, 즉 슬로우 에이징입니다. 핵심은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들에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푹 자고, 그리고 몸에 안 좋은 독소들을 멀리하는 거. 이 5가지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5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연결돼 있어요. 잠을 푹 자야 다음날 움직일 힘이 생기잖아요. 또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요.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만드는 게 내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아,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딱 8주, 2달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대로 지켰더니 생체 나이가 무려 3년 이상 젊어졌대요. 대단하죠? 지금 당장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내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뭘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거? 아니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유병기간 압축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아픈 기간은 인생의 맨 마지막으로 최대한 짧게 압축해버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리자는 거예요. 그저 수명을 늘려서 삶의 세월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시간을 늘려서 우리의 세월에 진짜 삶을 더하는 것, 이게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뭘 먹고 얼마나 움직이고 언제 잠자리에 드는지 이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미래의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으신가요?